여러분은 최근 빗썸에서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1초 만에 허공에서 복사된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서는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다고 보도하지만 투자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돈을 맡기는 거래소 시스템이 언제든 내 자산을 0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지난 2월 6일 금요일 저녁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려던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치명적인 실수로 2,000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 개에 달하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조 원에서 계산 방식에 따라 최대 133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60조 원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이 거대한 돈이 클릭 한 번으로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빗썸이 실제로 그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 당시 빗썸이 회사 돈으로 보유했던 비트코인은 고작 115개뿐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모두 합쳐도 4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시스템은 62만 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빗썸이 보유한 양보다 3,500배나 많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부 거래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앱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그 거래는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송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초당 수천 번의 거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은 은행처럼 실제 돈을 움직이지 않고 장부상의 숫자만 바꾸는 오프체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은 금고에 현금을 넣는 대신 통장의 숫자만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자기 지갑에 모아두고 우리 계정에는 비트코인 1개라는 숫자만 표시해둡니다. 내부에서 거래할 때도 실제 블록체인 전송 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로의 잔고 숫자만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장부 거래이며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는 관리자 권한만 있다면 실제 자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금고에 비트코인이 1개뿐이라도 장부의 홍길동에게 100만 개 지급이라고 입력하면 앱 화면에는 진짜 100만 개가 뜹니다. 업계에서는 실체 없이 장부에만 존재하는 이런 숫자를 페이퍼 비트코인, 즉 종이 위의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빗썸 사태가 바로 이 경우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62만 개의 코인을 장부상으로만 만들어 뿌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령 코인이 거래소 내부 시스템 안에서는 마치 진짜 코인인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사용자들은 횡재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정상적인 코인으로 인식되기에 매도 주문은 즉시 체결되었고 이는 곧장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코인 오지급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의 결함인 안전장치 미작동 문제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은행이라면 계좌 잔고보다 큰 금액을 이체하려 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출 불가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빗썸 시스템은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지급 명령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버렸습니다. 사고가 터진 직후에 긴박했던 상황을 타임라인별로 살펴보면 오후 7시 정각에 오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썸 측은 약 20분 뒤인 7시 20분경에야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갔으나 완전히 막히기까지 추가로 15분에서 20분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후 시스템이 멈출 때까지 약 35분에서 40분 사이 사용자들이 움직일 틈이 생겼습니다. 이 짧은 혼란의 시간 동안 오지급된 코인을 받은 사람 중 약 10명이 즉시 매도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생긴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던지자 빗썸 내부 호가창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9,8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1-2분 만에 8,110만 원까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약 17%의 낙폭으로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은 멀쩡한데 오직 빗썸에서만 일어난 폭락이었습니다.
공짜로 생긴 코인을 가격 불문하고 시장가로 던져버리니 호가창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때 영문도 모른 채 빗썸을 이용하던 일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덩달아 파는 패닉세를 했습니다. 내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20% 가까이 녹아내리는 걸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왜 빗썸에서만 폭락했느냐는 것인데, 이는 빗썸 내부 거래가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다른 거래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빗썸 내부에서만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따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 즉 아비트라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정상입니다. 보통은 빗썸이 싸지면 거기서 사서 비싼 다른 거래소로 보내 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평준화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빗썸이 출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이 싼 코인을 외부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립된 빗썸 내부에서만 가격이 폭락하고 다른 거래소들은 아무 영향 없이 정상 가격을 유지한 것입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오지급된 코인의 99.7%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0.3%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약 120억. 비트코인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120억 원에서 13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이 중 일부는 발빠르게 은행 계좌를 통해 실제 현금으로 인출되어 약 3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세탁되어 빠져나갔거나 아직 거래소 내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오지급된 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명확하여 본인의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 썼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애매한데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유는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재물이 아니므로 형법상 보호 대상인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은 어렵고 배임죄 적용만 검토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구조에서 시세 조작이 가능한가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빗썸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부자나 해커가 악의를 품고 장부를 조작해 가짜 비트코인 1만 개를 입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에 이 가짜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면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할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미리 하락에 베팅하거나 바닥에서 다시 줍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부 조작의 위험성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때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직원이 배당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잘못 입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전체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양이었지만 시스템은 이를 거르지 못하고 직원들 계좌에 꽂아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주식시장은 발행 한도를 넘는 입력 자체를 막는 시스템적 차단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아직도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기에 이번 60조 원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유량보다 3,500배 많은 지급 명령에도 시스템은 경고는커녕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실행해버렸습니다. 전문 용어로 세니티 체크, 즉 입력값이 제정신인지 확인하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월가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왜 한국 거래소를 불안하게 보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진 금융시장은 돈을 보관하는 곳과 거래를 시키는 곳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맞춥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예탁결제원이라는 별도의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어 안전합니다. 반면 한국 코인 거래소는 보관, 장부기록, 거래 중개, 심지어 상장 심사까지 혼자 다 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권력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거나 악용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월가 보고서는 이를 두고 지급준비율이 0%인 부분, 지급준비은행과 같다고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중앙은행 같은 안전판도 없는데
장부상으로 없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구조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커스터디라 불리는 전문 수탁 업체에 자산을 따로 맡겨 거래소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팩트체크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래소가 없는 코인을 주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정답은 완전 가능하다입니다. 거래소 장부는 엑셀 파일과 같아서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건 가짜 코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코인이 맞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화해서 나간 사람이 있냐는 질문인데 보도에 따르면 약 30억 원 정도가 실제로 인출되었습니다. 민사상 부당, 이득 반환은 확실하지만 형사처벌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탓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00개라는 비정상적인 숫자가 걸러지지 않은 건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급락으로 손해본 투자자들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법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른 거래소라고 안전할까요? 방식이 똑같기에 이번 일은 한국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내부자 공모설 같은 음모론도 돌지만 확인된 팩트는 없으니 우리는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의 규제 명분이 완벽해져 시장 관리가 훨씬 빡빡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반쪽짜리 준비금 증명을 넘어 부채까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감사가 의무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규제 비용을 감당 못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사라지고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유럽의 미카법처럼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직접 못 만지게 은행 등에 따로 보관하는 법이 생길 겁니다. 거래소에 무과실 책임이 도입되면 해킹이나 오류 핑계 없이 고객 피해를 100%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갖춰져야만 월가의 큰손들이 안심하고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진짜 기회가 열립니다. 최악의 경우 숨겨진 결손이 드러나 뱅크런이 터질 수도 있으니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위기 속 기회로 보안 기술이나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으니 공부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60조 원 사태는 감시받지 않는 중앙화 장부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내 돈이 시스템 오류 한 번에 유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예방주사였습니다. 다가올 규제와 감시는 귀찮은 간섭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튼튼한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시장이 도박판 오명을 벗고 진정한 제도권 금융으로 성숙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팩트체크해드립니다. 경제사냥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진짜 정보만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현명한 투자로 다 같이 부자 됩시다.